안녕하세요, 부처 모델러 딸깍입니다. 오늘 딸깍 만들 장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 K-pop 데몬 헌터스입니다. 이번엔 제 작업 스토리를 처음부터 풀어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7월 초. 이전 작업물을 끝내고 뭘 만들지 한참 고민하던 중에 제 알고리즘을 장악한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K-pop 데몬 헌터스죠. 3D 모델러인 저는 소품에 먼저 눈이 갔는데요. 그중 검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블렌더 당장 켜. 아차차, 그 전에 검은 저로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 계획부터 세워봤어요. 검 만드는 유튜브 뒤적뒤적 하면서 작업 순서를 대략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블렌더를 켜볼까요? 오랜만에 보는 딸깍이 등장. 딸깍이는 163cm의 사람 더미인데요. 검 크기를 얼추 맞춰보려고 꺼내놨어요. 딸깍이에 맞춰 크기 조정. 이 검 이미지는 K-pop 데몬 헌터스 아트 디렉터님이 올려주신 초기 디자인이에요. 이런 정면 이미지가 있으면 모델링할 때 진짜 큰 도움 되거든요.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디렉터님 계정은 영상 설명란에 살짝 적어둘게요. 그 다음 이미지 오퍼시티를 살짝 낮춰서 투명하게 만든 다음 뒤로 밀어줄게요. 이제 플레인을 생성해서 검의 윤곽을 잡아줍니다. 네모 윗선을 쭉 올리고 아래도 길이 맞춰서 쭉쭉 내려줄게요. 2kg 면이 튀어나오게 한 다음 크기를 줄여 뾰족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를 넣어 두께를 줍니다. 0.06으로 살짝만 줬어요. 그 다음 선을 5개 넣어주고 가운데 선 앞뒤를 잡아 양쪽으로 늘려줍니다. 조금 더 입체감을 줄게요. 그리고 윗면을 복사해서 칼날 윗부분을 마감할게요. 크기를 늘린 다음 2kg 튀어나오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베벨 모디파이어를 넣으면 딱딱한 모서리가 부드럽게 정리돼요. 네, 마음에 들어요. 이제 손잡이 밑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참고용 이미지도 불러와줬습니다. 이 부분을 코등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상대의 무기 혹은 자신의 날로부터 손을 보호하는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플레인으로 만들어 볼게요. 좌우 대칭으로 만들 거라 반은 삭제할게요. 윗선을 내려 크기 조정. 이제 대칭되게 하기 위해 미러 모디파이어 넣기. 그리고 컨트롤 숫자 2로 섭디비전도 넣어줬어요. 섭디비전을 넣으면 면을 쪼개줘서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해줘요. 아까 네모였던 모양 끝이 둥글게 바뀐 게 이것 때문이에요. 선을 넣어주면 그 부분에 각이 잡히는데 이때 원하는 선을 튀어나오게 해주면 복잡하게 생긴 물체를 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선 넣는 거 겁내지 마세요. 저희는 컴퓨터 모델링이니까 쉽게 지을 수 있잖아요. 저는 가이드 이미지에 맞춰서 선을 넣어줬어요. 이쯤에서 전체 면을 뒤로 밀어서 두께를 줄게요. 이제 튀어나올 부분은 튀어나오게 해주려고요. 원하는 면 전부 선택해주고 2kg 튀어나오게 하기. 옆에 띄워둔 참고용 이미지랑도 비교하면서 작업 중입니다. 다시 면 잡고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기. 이제 밑면도 튀어나오게 할게요. 이제 이쪽 면 해제해서 튀어나오게 할게요.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영화를 보다가 미친 디테일을 발견했잖아요.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의 밑면 높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저거 보고 아찔해져서 못 본 척 할까 했는데 좀 길게 칼을 들고 있던데요? 네, 이 부분까지 고증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줬다면 선을 가까이 붙여서 각을 살릴게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너무 둥근데 끝부분에 선을 바짝 붙여줘서 각을 살려줬습니다. 이제 미러 방향을 Z축도 켜줄게요. 그럼 뒤쪽에도 생겼습니다.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 이게 딸깍의 맛이지. 이제 이쪽 선을 잡아준 다음 앞으로 밀어줄게요. 5키를 켜면 지금 보이는 원 반경까지 모양이 영향가요. 이렇게 둥글게 모양 조절하기 좋습니다. 이러고 나면 아까 봤던 모양이 나왔죠? 이제 손잡이를 달아줄게요. 원을 생성해주고 2키로 튀어나오게 하기.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I키, E는 튀어나오고 I는 안으로. MBTI를 생각하면 잊지 않아요. 윗면을 복사해서 따로 만들게요. 왜냐면 재질이 다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금색을 넣을 예정이라 따로 만드는 중입니다. 가이드 이미지를 보면서 크기 조정. 이래서 정면 이미지가 진짜 도움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선 잡고 컨트롤 B로 베벨 줘서 부드럽게 할게요. 이제 여기에 회오리 모양 무늬를 넣을게요. 그러기 위해 큐브를 생성해주고 크기 조정. 여기서 세로 선 한 개만 남기고 다 삭제할게요. 이 선에 스크롤 모디파이어를 넣으면 원기둥처럼 선이 삥 둘러집니다. 자, 선을 밖으로 이동해서 위치를 잡아줄게요. 그리고 스크롤 수치를 올리면 회오리 길이가 늘어나요. 이러레이션 수치를 올려 반복해줄게요. 여기에 슈링 크랩 모디파이어 넣기. 타겟을 손잡이로 하면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로 두께 주기. 섭디비전 모디파이어를 넣어 전체적인 모양을 부드럽게 했어요. 이후 다시 두께 조절하면 검 손잡이에 회오리 모양이 이쁘게 들어갔죠? 스크류와 이러레이션 수치를 조절해 길이를 맞춰준 다음 아래로 내려주면 완성입니다. 정말 모디파이어 파티였네요.
모디파이어를 잘 활용하면 이런 무늬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위에도 비슷하게 손잡이를 만들어줬고요. 마지막 장식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아까 검 윗부분 만든 거랑 똑같이 플레인을 넣어주고 대칭되게 할 거니까 반 자르고 삭제. 미러랑 सब디비전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무늬를 따라 선이 튀어나오게 하고 각도 조절하면 돼요. 막상 해보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괜히 뿌듯해요. 나 좀 잘 만들지도? 이렇게 맞닿는 부분은 크래핑을 켜줘서 중심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뒤로 튀어나오게 해주면 두께까지 완벽. 선을 넣어서 각 살려줄게요. 가운데 선을 넣어준 다음 따로 분리해서 면을 채워줬어요. 이건 장식 안을 채워주는 용도. 선 각을 살릴 때 민크리스 수치를 올려서 살려줘도 됩니다. 이런 무늬를 안쪽에도 한 개 더 만들어줬고요. 이번에도 가운데 선을 넣어 따로 분리해줄게요. 이걸 F키 눌러서 채워주고 옆에 모디파이어들을 전부 어플라이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면이 쪼개졌죠? 여기서 데스메이트 모디파이어 넣기. 이건 면을 줄여주는 기능인데 트라이앵귤레이트를 켜서 삼각형으로 면을 줄일게요. 근데 지금 면을 보면 하나도 안 각져 보이죠? 그래서 가운데 점 잡고 앞으로 밀어줄게요. O키를 눌러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튀어나오게 하기. 이제 좀 면이 보이네요. 대칭될 축을 Y축으로 하고 레이시오 값을 줄여보면 면이 줄어들어요. 지금 보석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 원하는 보석 느낌이 나올 때까지 줄여줬어요. 이제 미러를 이용해서 뒤편에도 장식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X자로 보석 위로 감싸져 있더라고요. 이건 스트링 클랩으로 붙이고 솔리디파이로 두께줬어요. 자, 옆에로 똑같이 해줄 거니까 옆에 오브젝트 선택 후 모디파이어가 들어간 오브젝트 선택. 컨트롤 L, 카피 모디파이어를 하면 모디파이어가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두께만 다르게 해주면 완벽해요. 검도 좀 더 입체적으로 하려고 측면에 선을 넣어준 다음 검 앞뒷면 전부 잡아줬어요. 그리고 크기를 줄이면 볼록해지겠죠? 이제 할 건 UV를 펴줄 거예요. 뭔 말이냐? 텍스처가 예쁘게 들어갈 수 있게 칼집을 내서 전개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선을 일단 전체 선택해줄게요. 6키. 마크심을 넣으면 빨간색으로 선이 생기는데 이게 절개선을 넣어줬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칼날 위아래 선도 선택해서 절개선을 넣을게요. 저는 검의 칼날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충 넣었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고 머릿속으로 저 물체가 안 펴져요. 전개선 쑥쑥 넣는 분들의 머릿속이 진짜 궁금해요. 천재인가? 그리고 큐브 프로젝션으로 UV를 펴주면 검과 똑같이 UV 무늬가 생겼죠? 이번엔 앞면과 뒷면 무늬를 똑같이 넣을 생각이라 이렇게 폈는데 원래는 전개도처럼 예쁘게 펴야 돼요. 노이즈 텍스처를 이용해 색을 넣어볼게요. 노이즈 텍스처 클릭 후 컨트롤 T. 로드 앵귤러 레장 헤드온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아까 UV를 펴놨으니까 UV로 연결할게요. 그리고 노이즈 디테일 값과 러프니스 값을 조금만 올려줄게요. 이제 컬러 램프를 넣어 색을 지정해줄게요. 잠깐 정리 타임. 지저분하게 노드 있는 거 못 찾는 타입이라 바로 정리 중입니다. 영화 속 검의 색깔을 보면 파랑과 분홍이 섞인 색상이더라고요. 색상 팔레트 사이트에서 색을 복사해서 넣어줬어요. 이 사이트도 설명란에 적어줄게요. 여기가 좋은 게 원하는 색 한 개를 입력하면 그 색과 어울리는 다른 색들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추천해줍니다. 색상을 복사해서 총 4개 넣어줬어요. 이제 색상 바를 당겨서 색 비율을 맞추고 노이즈 스케일을 조절해주면서 원하는 색감을 내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제 이걸 이미션에 연결해주면 검이 빛납니다. 어? 왜 안 빛나지? 야, 너 뭐해? 아하, 제가 스트렝스 값을 0으로 하고 빛나기 기다리고 있었어. 하하, 0.3으로 하면 희미하게 빛이 나는데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배경을 만들어줄게요. 간단하게 플레인을 생성해서 사진관처럼 만들어줍니다. 저 이음새를 잡고 컨트롤 B를 누르면 사진관 느낌이 나죠? 배경에 일단 검은색으로 매테리얼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사진관 배경 HDRI를 넣어준 상태인데 이 HDRI 세기를 0.15로 낮춰줬어요. HDRI 다운링크도 설명란에 적어둘게요. 배경은 따로 넣을 거라 지금은 대충 빛이 잘 보이게끔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검 색상 채도가 낮은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높여줬어요. 검에 스크래치를 줘서 디테일을 살려볼게요.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불러온 다음 스크래치 이미지에 오버레이를 넣어줄게요. 이걸 범프 노드 하이트에 연결. 이미지는 넌 컬러로 지정하기. 그럼 이렇게 칼날에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빛나는 검이라 크게 티 안 날 것 같은데 이런 디테일 넣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스크래치가 너무 센 것 같으면 범프의 스트렝스와 디스턴스 값을 낮춰주세요. 저는 0.2로 했습니다. 조명도 파란색과 보라색 계열로 넣어줬어요. 작품 속 검을 보면 칼날에 별자리가 빛나는데요. 이것도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 텍스처를 넣어준 후 이미지 크기는 곱하기 4를 해서 4K로 한 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믹스 컬러 로드를 넣어 이미지 노드와 컬러 램프 로드 두 개를 섞어준 다음 이미션에 연결해줍니다. 자, 그럼 준비는 완료. 텍스처 페인트 모드로 이동. 저는 작품 속 사인건 무늬를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 위해 이미지를 뒤에 띄워줬어요. 이미지 크기랑 각도 조절해서 오브젝트에 맞춰줄게요. 브러쉬 색상은 흰색으로 해줬어요. Shift F로 브러쉬 강도 조절, F로 브러쉬 크기 조절, 그리고 이미지에 맞춰서 찍어주면 됩니다. 브러쉬 강도에 따라 빛나는 정도가 다르게 들어가요. 그래서 연한 점 먼저 찍어주고 강도를 제일 세게 해서 진한 점 찍어줬습니다. 단순 노동의 시작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찍어주면 빼곡하게 점이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 검에 예쁘게 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걸 이어줄게요. 스테빌라이즈 스트로크를 켜서 일정하게 선을 그어줄게요. 선이 늦게 따라와서 저처럼 선 못 긋는 사람한테 최고의 기능입니다. 지금 만든 이 검은 사인검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사인검은 인년, 인월, 인일, 인시에 만들어져 4개의 인이 들어가 사인검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이때 인은 호랑이를 뜻한다고 해요. 호랑이의 무력을 검에 담아 나쁜 귀신과 재앙을 물리치는 검이 사인검입니다. 이걸 알고 나니 작중 스토리랑 너무 잘 맞는 검 같지 않나요? 작중 이칼로 악령들을 전부 베어버리니까요. 여기까지 작업하고 렌더링해서 결과물 뽑아봤는데요. 일단 빛이 안 퍼지니까 아쉽고 금 질감이 너무 단순한 느낌이에요. 빛을 넣어주기 위해 컴포지팅으로 이동. 컴포지팅은 후보정을 하는 곳이에요. 렌더링한 이미지를 보기 위해 뷰어 노드를 넣어 연결해줬어요. 그럼 뒤에 띄워졌죠? 여기에 글레어 노드를 넣을게요. 블룸으로 해서 빛이 은은하게 퍼지게 할게요. 트레스홀드 값을 0.7로 해주면 0.7보다 값이 큰 부분만 빛이 퍼져요. 그리고 앞에 글레어 노드를 스트릭스로 해서 넣어줬어요. 이건 이 사진처럼 줄무늬 별 모양으로 빛이 납니다. 지금 스트릭스가 4개니까 이런 식으로 4개 줄무늬로 빛이 나요. 뒤에 띄어진 이미지보다 옆에 창을 내서 랜드뷰로 봐볼게요. 컴포지터를 always로 해주면 항상 뷰포트 화면에서 컴포지팅이 적용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색이 너무 많으니까 스레스홀드 값을 3으로 해줬어요. 스트렝스도 0.8로 해줄게요. 지금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검 잔상을 더 빛내주고 싶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검 끝이 각진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선에 베벨도 넣어 부드럽게 연결해줬어요. 그리고 검 가장자리를 사진처럼 더 연하게 넣어줬어요. 최대한 작중검과 비슷하게 하려고 영화를 엄청 돌려봤습니다. 검 쓰는 부분에 대부분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좋아서 그냥 노래 감상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 칼날까지 수정 완료했으니 아까 거슬리는 금 질감도 수정했어요. 로이즈 텍스처를 이용해 검에 스크래치도 내줬습니다. 진짜 만능 노드예요. 제 최애입니다. 이런 식으로 질감 내줬는데 자세히 보니 스크래치가 튀어나와 있어서 범프의 인버트 기능을 이용해 뒤집어줬어요. 그럼 이렇게 상처난 디테일까지 완료! 자, 이번엔 검 손잡이 부분 무늬를 넣을게요. 해도 끝이 안 납니다. 검 하나 만드는데 사진 속 디테일을 발견하니까 그것까지 살리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어서 끝도 없이 작업 중입니다. 지금 마스크 브러쉬를 이용해 무늬를 그리고 있는데 선이 갈라진 게 보이시나요? 멀티 레졸루션을 이용해 면을 많이 쪼개줬는데도 저러더라고요. 제발 그만 그려. 그거 못 살린다고. 귀엽고 다 그렸는데요. 이상함을 깨닫고 스무스 브러쉬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되겠니? 당황해서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한 후 다시 풀어보려고 하는데 될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면이 크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면을 쪼개주는 중인데 너무 당황해서 전체 화면도 안 하고 급하게 하는 중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선이 깨진다면 절대 작업하지 마세요. 이제 그려보면 깔끔해요. 너무 흥분한 거 마우스 포인트에서 다 티났고요. 다시 스테빌라이즈 스트로크를 켜서 그려줄게요. 아, 이거죠. 이렇게 깔끔해야지 아까 전에 뭐냐고요. 그래도 한번 그려봤다고 자신감 받아서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 속 무늬가 잘 안 보여서 보이는 부분만 따라 그리고 나머지는 제 상상으로 그렸습니다. 최대한 동양 느낌 살려봤는데 그림 전공 아닌 거 너무 티났죠? 이제 컨트롤 I로 마스크 영역 반전한 후 인플레이트를 이용해 뒤로 밀어주면 무늬가 새겨졌습니다. 스무스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할게요. 그럼 이렇게 무늬가 생겼어요. 아주 뿌듯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 발생. 현재 면 개수를 볼게요. 이야, 이게 도대체 몇 개야? 이러면 컴퓨터 터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리토폴로지 해볼게요. 자, 이거랑 똑같이 생긴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숨겨놨는데 그걸 꺼내줄 차례입니다. 얘는 지금 이 모디파이어들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만든 상태 그대로. 미러는 필요 없어서 지워주고 सब디비전은 적용해줄게요. 지금도 면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귀찮으니까 그대로 들어가시죠. UV는 스마트 UV 프로젝트로 펴줬어요. 마진 값을 살짝 띄워서 UV가 서로 간섭 없도록 했어요. 이제 노멀 맵 노드를 넣어줄게요. 여기에 이미지 텍스처 로드 연결. 이번에도 4K로 이미지를 만들어준 후 넌컬러로 지정할게요. 그리고 멀티 레졸루션과 슈링클랩 모디파이어를 넣어줍니다. 슈링클랩 타겟은 하이펄리 선택. 멀티 레졸루션으로 सब디바이드를 5번 해줄게요.
스링크 랩은 어플라이. 렌더 설정에서 베이크 해줄게요. 베이크 플럼 멀타이어즈를 체크한 후 이미지 로드가 클릭된 상태로 베이크를 눌러줍니다. 그럼 로우 폴리에 아까 새겨 넣은 디테일이 살아났죠? 멀타일 레졸루션의 뷰포트 값을 0으로 해서 어플라이 할게요. 그럼 이랬던 면이 이렇게 확 준 걸 알 수 있어요. 참 번거롭지만 우리의 컴퓨터는 소중하니까 살려줘야죠. 이제 찐막으로 할 건 완성본 뽑기. 저는 완성본 순서를 글콘티로 먼저 짜는 편입니다. 루미 검이 아래에서 위로 등장한 후 검이 돌면서 소르테일을 보여줄게요. 소르테일의 기본 베이스 텍스처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 서클을 이용해 검 궤도를 대충 잡아줬어요. 컨트롤 얼트 Q를 눌러 4개의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해줍니다. 검 궤도를 따라 서클 점을 배치해줬다면 전체 선택한 후 E키, S키로 두께줄게요. 그 다음 간단하게 위치 수정해줍니다. 이게 최종본이 아니라 너무 꼼꼼할 필요 없어요. 이제 검 시작과 끝부분까지의 면만 남기고 삭제. 그리고 패스를 이용해 궤도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제가 녹화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라의 창으로 대신 보여드릴게요. 4인검 제작 과정만 보여줄랬는데 뜻밖의 창 등장. 커브에서 패스를 사용해서 넣어주기. 패스의 시작과 끝점을 궤도의 시작과 끝으로 맞춰주면 작업하기 편합니다. 나머지 점도 이동해 커브 모양을 맞춰줄게요. Alt Z를 눌러 엑스레이 뷰로 보기. 반투명이 돼서 패스가 보이죠? 패스를 가이드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해줄게요. 측면에서도 바라보며 위치를 잡아줍니다. 가이드를 따라 대략적으로 이동해준 다음 검 가운데 패스가 위치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완벽하게 검을 따라가죠? 그럼 커브 설정에서 익스트루드 수치를 0.2로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검 크기에 따라 익스트루드 수치를 다르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 다시 위치 살짝 수정. 이제 틸트 수치를 조절해 각도를 맞춰줄게요. 이 제어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라 수평을 맞추려면 점을 이동시켜서 맞춰야 됩니다. 시작점에 Alt S 0을 눌러 0으로 크기를 줄여줬어요. 이제 가이드는 필요 없으니 숨기기. 나머지 점도 틸트로 각도 맞출게요. 사실 가이드 없이 바로 패스로 위치 잡아줘도 되는데 저는 감이 너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 작업했습니다. 만약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바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까 만든 베이스 텍스처를 수정해서 영화 속 소르테일처럼 만들어줬어요. 이제 검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커브가 나타나게 키프레임도 찍어줬어요. 뒷 배경이 심심하니까 커브를 따라 움직이는 텍스처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렌더해봤는데 뒷배경이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 우주 느낌 배경으로 넣어줬습니다. 또 여기 소르테일을 보면 핵 꾸려요. 이 느낌이 아니잖아. 그래서 지오메트리 로드로 날리는 입자도 만들어주고 텍스처도 수정해주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저희 제작 과정이 여러분들의 모델링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